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귀가 먹었어? 아니면 노망이 났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걸 확 다 밀어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야, 거기 김 기사, 뭐 하고 있어? 포크레인 시동 안 걸어? 당장 이 썩어 빠진 가게 싹 다 밀어버리라고. 벽돌 한 장 남기지 말고 다 부수란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시작부터 고막을 찢는 듯한 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셨죠? 가슴이 벌렁거리시죠? 지금 화면에 펼쳐진 이 난장판이 보이십니까? 자, 이 궁금함을 얼른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으니 바로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서울 종로의 빌딩 숲 사이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뒷골목입니다. 5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설렁탕집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명품으로 휘감은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칠순 노인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게 앞에 내놓은 손님용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영순내라고 적힌 낡은 입간판을 집어 던져 각사를 냈습니다. 아주 폐악질도 이런 폐악질이 없습니다. 저기 바닥에 산산조각난 뚝배기 파편들 좀 보세요. 뽀얀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할머니가 입고 계신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와 앞치마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 옆에는 깍두기가 흙먼지 속에 뒹굴고 있고 국물은 마치 할머니가 흘린 피눈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옆 가게 상인들도 무서워서 숨만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저기서 파르르 떨리는 거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서 계신 분, 바로 이 골목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욕쟁이 할매로 통하는 김영순 여사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핏대를 세우고 악을 쓰는 젊은 놈은 요즘 TV만 틀면 나온다는 유명 프랜차이즈 K-푸다킹의 대표 최진상이라는 작자입니다. 이름값 한다더니 진짜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 따로 없습니다. 제 부모뻘도 아니고 할머니뻘 되는 어르신한테 어쩌면 저렇게 막대 먹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기고만장에서 날뛰는 최 대표라는 사람은 꿈에도 상상 못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구정물이라며 발로 걷어찬 저 뚝배기 속 국물이 그리고 쓰레기장이라며 밀어버리려는 저 낡은 가게가 대한민국 음식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말입니다. 저 욕쟁이 할머니가 끓여낸 투박한 설렁탕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청와대 전용 헬기가 뜨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보기엔 비가 새는 다 쓰러져가는 노포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한식의 자존심이 숨쉬고 있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묵묵히 진짜 맛을 지켜온 고집스러운 장인과 그 맛을 화려한 포장지와 돈으로만 사고 팔려는 가짜들의 치열한 한판 승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이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뻥 뚫리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속이 든든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저런 사단이 났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전,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 30분.
서울의 밤 공기가 아직 차갑고 푸르스름한 시간입니다.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종로 뒷골목 영순네 설렁탕의 주황색 백열등은 벌써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가게는 참 낡았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기와가 깨져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서 양동이를 받쳐야 하고 나무로 된 미닫이 무는 칠이 다 벗겨져서 열 때마다 드르륵 끽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지나는 새벽 인력시장 사람들, 첫 차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뒤편 가마솥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 그 구수하면서도 쿰쿰하고 진하면서도 달큰한 그 육수 냄새가 텅 빈 뱃속을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주방 안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영순 씨는 제 몸집만 한 거대한 솥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 핏물을 제대로 빼지 않으면 국물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1시간마다 찬물을 갈아주며 뼈를 씻고 또 씻습니다. 75의 나이. 굽은 허리는 펴질 줄 모르고 찬물에 담근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바늘로 찌르는 듯 쑤셔옵니다. 그래도 영순 씨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정성이다. 내 몸이 편하면 손님 입이 불편하고 내 몸이 고달파야 손님 입이 즐겁다. 이게 영순 씨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영순 씨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집니다. 거래처에서 막 배달 온 사골뼈 상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뼈를 탁 내려치며 거친 혼잣말을 뱉어내십니다. 에잉 쯧쯧, 소가 밭을 갈다가 굶어 죽었나? 뼈에 진액이 하나도 없네 없어. 골다공증 걸린 소를 잡았나? 속이 텅 비었잖아. 이런 걸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 법인데. 당장 김 사장한테 전화해서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원.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쪽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들 성실 씨가 나옵니다. 이름은 박성실인데 하는 짓은 영 맹탕이고 요령만 피우는 45 먹은 아들입니다. 나오자마자 어머니 눈치를 살살 보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쉽니다. 아휴,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거래처 김 사장님이 어머니 무서워서 우리 가게 배달 못 오겠대요. 그냥 대충 쓰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요? 손님들은 국물에 프리마를 타는지 우유를 타는지 이게 한우뼈인지 수입뼈인지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냥 조미료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영순 씨가 들고 있던 국자로 솥뚜껑을 탕 치며 아들을 노려보자 성실 씨는 화들짝 놀라며 쭈뼛거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어제 부동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이번 주 내로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요.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었던 그 타령, 바로 가게를 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 오래된 골목을 싹 밀고 주상복합을 짓는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실 씨는 지금 주식 빚 때문에 독촉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급합니다. 아들은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흥분해서 침을 튀깁니다. 엄마, 권리금만 5억이에요, 5억.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이 냄새나는 솥단지 붙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해봤자 남는 게 뭐 있어요? 한 달 순수익 기껏해야 200~300인데 그거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요?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빙만 하라고요? 제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 소리 듣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제발 엄마, 우리도 돈방석 한번 앉아보자고요. 엄마도 이제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사셔야죠. 철없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순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힙니다. 영순 씨는 쥐고 있던 국자를 솥단지에 다시 한번 탕 하고 내려칩니다. 솥단지가 징하고 울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입 닥쳐라. 5억? 야 이놈아, 저기 뒷마당 장독대에 있는 시간장은 50억을 줘도 안 받고 내 아버지가 피 토하며 지킨 가게다.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어디서 족보도 없는 장사치 놈들한테 내 부엌을 넘겨. 너 자꾸 그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실 영순 씨가 이토록 가게에 집착하는 건 단순히 낡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가게 뒷마당, 하루 종일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모셔둔 옹기 항아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이끼가 낀 거무튀튀하고 투박한 작은 독 하나. 그게 바로 영순 씨의 목숨 줄인 100년 묵은 시간장입니다. 6.25 전쟁통에 피난을 갈 때도 영순 씨의 시어머니는 금가락지와 폐물함은 마당 땅속에 묻어두고 갈망정. 저 간장독만큼은 머리에 이고 뛰었다고 합니다.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그 무거운 간장독을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영순아, 이 장이 끊기면 우리 집안 맛도 끊기는 거다. 이건 내 목숨이다. 시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영순 씨는 뼈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는 찐득한 조청처럼 변해버린 그 장. 그 안에는 소금 결정이 보석처럼 하얗게 박혀 있습니다. 그 한 방울이면 맹물도 진국이 되는 마법의 간장. 그게 바로 청와대 조리장 시절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역대 대통령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비법이자 영순네 설렁탕 국물 맛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돈독 오른 아들이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있나요? 그저 냄새나는 곰팡이 핀 항아리, 자리만 차지하는 지저분한 애물단지로 보일 뿐이죠. 모자의 실랑이가 한창이던 그때 가게 앞에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번쩍번쩍한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가게 안까지 진동을 합니다. 위로 열리는 차 문이 스르륵 올라가고 내린 사람, 바로 K-푸드킹의 대표 최진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고가 박힌 명품 옷으로 휘감은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껌을 씹으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상부터 팍 씁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으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어우 씨,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구두에 흙 묻겠어. 이봐요 할머니, 여기가 그 소문의 욕쟁이네 집입니까?
아드님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1분 1초가 돈인 내가 직접 행차했는데 말이야. 최진상은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툭 던지고 가게 안을 둘러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낡은 식탁, 색바랜 벽지, 칠이 벗겨진 의자, 그리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고기 냄새가 벤영순 씨를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합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죠? 우리 회사가 이 골목 싹 밀고 20층짜리 최신식 빌딩 올릴 겁니다. 1층엔 우리 K-푸드 킹 프리미엄 매장이 들어올 거고요. 권리금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까 오늘 당장 도장 찍고 나가세요. 더 버티면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집행당해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 아, 그리고 저기 뒷마당에 지저분한 항아리들은 쓰레기차 불러서 다 갖다 버리시고 냄새나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망치니까.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저런 고물들을 끌어안고 있어. 뭐라고요? 쓰레기, 고물? 영순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켰고 자신이 50년을 매일같이 닦아온 그 보물을 쓰레기 취급하다니요. 영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영순 씨는 주방 구석에 있던 굵은 천일염이 담긴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상의 그 뻔뻔하고 기름진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촥! 에라 이 혓바닥 썩을 놈아. 어디다 대고 주둥이를 놀려. 내 놈 입구멍에 들어가는 밥알이 아깝다. 썩은 건 내 장독대가 아니라 내 놈 인성이다. 돈이면 다야? 내 부모가 어른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냐? 당장 안 꺼져. 하얀 소금 알갱이가 최진상의 비싼 이탈리아제 양복과 젤을 바른 머리 위로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정통으로 소금을 맞은 최진상은 눈도 못 뜨고 펄쩍펄쩍 뜁니다. 아, 내 눈. 야, 미쳤어? 이 노인네가 진짜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세탁해도 안 지워진다고. 최진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물러났지만 그냥 물러날 놈이 아니었습니다. 독사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눈빛에 살기를 띤 채 돌아가더니 며칠 뒤 아주 치졸하고 악랄한 복수극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악마의 편집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방송국 카메라들이 진을 쳤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라나 뭐라나 하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찾아왔지만 실상은 영순 씨 죽이기였습니다. 최진상은 카메라 앞에서 세상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 사업가인 척 아주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칩니다. 억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50년 전통이라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기 장독대 보이시죠? 하얗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이 연세가 있어서 위생관념이 희미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곳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매주를 띄우고 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하얀 골마지 꽃을 곰팡이 취급하며 더러운 것으로 매도한 겁니다. 전통장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무식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낡은 천장 거미줄, 그을린 가마솥 바닥, 그리고
영순 씨가 화를 내며 소금을 뿌리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뉴스 제목은 끔찍했습니다. 욕쟁이 할매의 충격적 위생 실태, 도와주려는 청년 사업가에게 소금 테러, 구더기 나오는 100년 전통? 소비자는 불안하다. 방송의 파급력은 무서웠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노인네는 장사 접게 해야 한다. 더러워서 토할 것 같다. 저 할머니 치매 아니냐. 세무조사에서 탈탈 털어라 등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영순 씨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비위생 식당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는 욕설뿐이었습니다. 야, 너네 집에선 똥 냄새 난다며? 라며 장난 전화를 걸고 끊는 사람들 때문에 전화선을 뽑아놔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구청 위생과에서 날아온 경고장이 붙었고 곧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 성실 씨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며 도리어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엄마 그 똥고집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고요. 이제 누가 우리 집 설렁탕 먹겠어요? 위약금은 어떻게 물어낼 거예요? 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텅 빈 가게, 불 꺼진 주방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수육 한 점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가슴에서는 더 쓴 신물이 올라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수모를 겪다니요. 하지만 70 넘은 힘없는 늙은이가 거대 기업과 방송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벽에 걸린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빛바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영순 씨는 오열했습니다. 영감, 미안여. 내 힘이 붙여서 우리 가게 못 지킬 것 같구만. 당신이 전쟁통에도 지켜낸 가게인데 내가 죄인이여. 저 간장독들은 어쩐다냐. 어째.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빗소리가 영순 씨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영순 씨가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가게 앞에 또다시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최진상의 요란한 스포츠카가 아니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육중하고 검은 세단. 창문도 짙게 선팅이 되어 안이 보이지 않는 묵직한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검은 양복의 건장한 사내들이 내립니다. 그 뒤로 경찰차까지 따라와 골목 입구를 통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거 뭐야? 검찰에서 나온 거야? 할머니 잡아가는 거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가게로 들어와 영순 씨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김영순 선생님 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모실 곳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성실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청와대요? 우리 엄마를 왜요? 엄마 뭐 죄 지었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아이고, 난 모릅니다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못난 놈, 끝까지 제 아니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뭔가 짐작 가는 게 있는 듯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말없이 쓰고 있던 낡은 행주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개어놓고 부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운 비단 보자기에 싼 작은 항아리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나옵니다. 바로 그 쓰레기 취급받던 100년 묵은 시간장입니다. 영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단단합니다. 가자. 가서 진짜가 뭔지, 맛이 뭔지, 저 혓바닥 가벼운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영순 씨를 태운 검은 세단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미끄러지듯 향한 곳은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곳에서는 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인 G20 정상회담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사.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만찬의 총괄 셰프는 네, 바로 K-푸드킹의 최진상 대표였습니다. 최진상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회사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포장하겠다며 정치권에 줄을 대고 엄청난 로비 자금을 쏟아부어 메인 셰프 자리를 따냈던 겁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에는 금태 두른 접시와 은수저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인 요리의 뚜껑이 열리자 연회장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상이 야심차게 내놓은 프리미엄 한우 궁중 갈비찜. 보기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금가루까지 뿌려져 있어 화려했지만 한 입맛을 본 국빈들의 표정이 일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오노. 투머치 케머컬 화학약품 맛이 너무 난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도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 맛은 인스턴트 통조림 맛 같은데요? 너무 달고 느끼해요. 깊이가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군요. 이게 한국의 맛인가요? 접시들은 대부분 한두 점만 먹고 남겨진 채 주방으로 줄줄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수행 비서관을 급히 불렀습니다. 도대체 음식이 왜 이래? 이게 한국의 맛이라고 내놓은 건가? 주방장 당장 오라고 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주방에 있던 최진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대통령에게 굽실거립니다. 아니 각하, 이게 최고급 농축액을 쓴 건데 외국인들 입맛이 촌스러워서 우리 한식의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단짠단짠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얀 조리복으로 갈아입은 머리에는 하얀 위생모를 쓴 영순 씨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영순 씨는 망설임 없이 최진상이 요리하던 메인 조리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진상이 육수라고 쓰고 있던 거대한 스테인리스 통을 두 손으로 잡고 냅다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쾅, 차악. 통에서 쏟아져 나온 건 뽀얀 사골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건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포대와 소고기 맛 엑기스, 사골 분말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통들이었습니다. 사골은 구경도 못한 맹물에 탄 화학 조미료 범벅이었던 겁니다. 가짜가 만천하에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집니다. 영순 씨가 호통을 칩니다.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연회장을 울립니다. 비켜라.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주방에 있을 자격 없다. 어디서 개가 먹다 뱉을 걸 귀한 손님상에 올려. 내 놈이 그러고도 요리사냐? 내 놈이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사기다. 최진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경호원 뭐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가져온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투박한 항아리 뚜껑을 뽕 하고 열자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형용할 수 없는 깊고 진한 향기가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딘 시간장의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인공적인 향수나 조미료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리고 사람들의 입안에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갓 지은 뜨거운 쌀밥을 커다란 녹그릇에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뒷산에서 직접 캔 싱싱한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마지막으로 그 시간장 한 숟가락을 톡 떨어뜨려 쓱쓱 비벼냈습니다.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월이 빚어낸 장막과 영순 씨의 거친 손맛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비빔밥 한 그릇을 들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 미국 대통령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 그 다음엔 감동.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 혀끝을 감도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풍미, 나물의 향긋함이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 미국 대통령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어메이징, 놀라워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영혼이 담긴 맛입니다. 솔푸드.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더풀, 뷰티풀, 맛있어요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짜가 판치던 곳에 진짜가 나타나자 모든 것이 정리된 겁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순 씨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두워 진짜 보물을 몰라봤습니다. 나라체면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김영순 조리장님 손맛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최진상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속인 죄,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경호원들에게 양쪽 팔이 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라며 발악을 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의 가짜 요리와 추태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망신살이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쿨하게 한마디 던지셨죠. 밥은 묻고 정치하시나? 밥심이 있어야 나란 일도 잘하는겨. 백성들 밥 굶기지 말고 정치 잘하시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배짱과 뚝심. 그 자리에 있던 장관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종로 뒷골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영순네 설렁탕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100m 넘게 늘어섰습니다. 일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가게 입구에는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대한민국 1호 명인의 집이라는 현판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반면 최진상의 회사 K-푸드킹은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최진상은 감옥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콩밥을 먹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나 뭐라나. 콩밥 먹으면서 깨달았겠죠. 진짜 콩맛이 뭔지, 그리고 정직하게 번 돈의 소중함이 뭔지를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사람, 바로 아들 성실 씨입니다. 이제 성실 씨는 말끔한 양복 대신 꼬질꼬질한 붉은색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새벽 3시면 자명종 소리에 벌떡 일어나 어머니보다 먼저 가게에 나갑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그곳에서 이제는 핏물을 빼고 무거운 뼈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어서 오세요. 육수 끓인 지 48시간 딱 됐습니다. 진국입니다. 진국. 드시고 힘내세요. 아주 목청이 좋아졌습니다. 손님들에게 깍두기도 척척 리필해 줍니다. 가끔 요령을 피우거나 불 조절을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기도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비굴하고 어두운 그늘 대신 노동이 주는 정직한 땀방울과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어머니의 뒤를 잇는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들에게 건네는 영순 씨.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이번엔 진짜 신경 썼어요. 아들이 내민 국물을 후후 불어 맛본 영순 씨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직 멀었다 요놈아. 불 조절 더 신경 써야지. 그래도 제법 구수하네. 이제야 사람 냄새가 좀 난다. 그래, 이게 설렁탕이지.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빠르고 화려한 것들 많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배달 음식이 오고 1분 만에 데워 먹는 인스턴트가 넘쳐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화려하지만 금방 질리고 진짜는 투박하고 느리지만 평생 질리지 않는 법이죠. 음식도 그리고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화려한 성공이나 일확천금보다는 속이 꽉 찬 뚝배기 같은 인생 말입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투박해도 정직하게 끓여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영순 할머니가 그 매운 손맛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뜨끈한 설렁탕이나 국밥 한 그릇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답답했던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김영순 명인의 통쾌한 한방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시원하게 뚫리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맛깔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